자, 이번 시간 이제 현대사 들어왔습니다. 현대사 페이지는 368쪽이죠. 현대사 이제부터 대한민국 이제 일제 억압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 광복됐다라는 건데, 자, 광복이 1945년에 있습니다. 그럼 그 직전에 광복을 위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정부를 빨리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 조직의 움직임, 그래서 정당 같은 큰 정당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368쪽에 맨 아래 보시면 큰 2번에 8.15 광복과 분단이라고 돼서 1번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이 나옵니다. 양골 1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임시정부가 이동하다가 어디에 정착했어요? 충칭. 충칭에서 한국국민당, 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이 합당을 했으니 한국 독립당으로 이름을 하고, 그리고 김구가 거기에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 두 번째, 조선 독립동맹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 그렇죠? 사회주의계 김두봉이 그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그렇죠? 그래서 화북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정당을 만들었으니 그 뭐라고 했죠?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양거로 3번에 그렇다면 국외에만 있었느냐? 국내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운형이 당시 여운형 선생이 이제 만들었던 단체가 있는데 좌우 합작입니다. 그래서 1944년에 만들었던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도 큰 조직이 있었고 국외에도 큰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죠. 369쪽으로 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광복이 1945년인데, 자,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에 이제 일본이 패망한, 그렇죠, 45년인데, 그러면 이 그 세계 열강은 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좀 있으면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패배하고 나면 한반도에 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왜요? 정부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일본 놈들이 와서 통치를 해주고 있어서 치안은 유지가 됐다. 어떻게든 인정하긴 싫어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본 놈들이 빠지고 나면 여기에 이제 무질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 이 한반도, 일본이 빠졌을 때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계 열강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국제회담인데, 첫 번째가 이제 369쪽의 카이로 회담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에서 1943년이죠. 1943년은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2년 전이니까 1943년에 일본 놈들 때려잡자. 그러면 일본 놈들 조금 이따 부시고 나면 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어떻게 한국을 독립시켜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결의했던 세계 열강들의 약속이 이 카이로 회담이었다.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1943년에 얘기를 했었던 미국, 영국, 중국의 회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던 회담이 카이로 회담이었고, 자,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1945년입니다. 2월 달에 있었어. 그러면 6개월 전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눈에 보여요. 일본 조금 있으면 깨지겠네. 됐어. 그러면 일본이 깨질 때가 됐는데, 이제 누가 참전을 안 하고 있었냐면 이 소련이 참전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니들 참전 안 할 거야? 거의 끝났는데, 우리 참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참전 약속하고요.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 일본이 빠지고 났을 땐 무정부 상태에 빠진 한반도 조선 사람들 어쩔 것이냐. 글쎄, 이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열강들이 신탁 통치를 해주면 어떻느냐라는 논의가 있었던, 우리에게는 조금 좋지는 않았던 회담이 얄타 회담인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 전 7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른 그 나라들은 항복하고 다 끝났는데 유독 일본만 항복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들을 아주 박살내버리자 라는 결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포츠담 선언에서 무슨 얘기하냐? 박살내기 전에 한 번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일본에 항복을 요구합니다. 대신 어떤 항복이냐면, 조건 없어.
항복해라는 항복 요구를 해요. 그래서 조건은 없는 항복이야, 무조건. 그렇다면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끝났을 때 이 한반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어떻게 독립시켜줘야지? 우리가 예전에 약속했었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재확인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본 놈들이 그 끝까지 저항하다. 그렇죠? 나가사키에 한 방, 히로시마에 한 방, 그래서 원폭 2방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항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자, 369쪽인데요. 그 아래에서 보시면 엄청 복잡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국제사회 질서고, 요건 이제 앞잡아서 가얄포광이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 포커 막 이런 거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광, 2광, 3광, 그래서 뭐 광땡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걸 다 이기는 게 이제 카얄포광이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외우시고. 자, 아무튼 광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광복 전후에 국내 사정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국내 사정. 자, 일단 조선 총독부가 있죠. 조선 총독부가 이제 그 중앙정부, 일본 본토에서 야, 우리 이제 끝났어 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알리게 되냐면, 야, 조선 총독부는 뭐 하는 애들이죠? 이 한반도에 그 한반도 사람들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1920년부터 물밀듯이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본 본토의 일본인들 같이 어울려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광복이 됐어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고립되죠. 누가요? 오히려 일본 놈들은 맞아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에 얘기를 했어요. 총독부는 시대에 빠지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한국의 그 대표 거물 정치인이 몇 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송진우 이 양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송진우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니들이 이제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 그거 좋은 소식이구만. 근데 어쩌자고. 근데 생각을 해봐라. 이거 이렇게 빠지다가 광복이 되면 우리가 맞아 죽을 거 아니냐. 우리가 모든 정권을 니들한테 다 줄 테니 우리 그 일본인들이 본토로, 집으로 잘 갈 수 있게 배려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송진우가 불같이 화를 내죠. 이런 정신 나간 니들이 우리한테 한 게 얼만데, 니들은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절하고, 이 여운형 씨를 만나는데, 이 여운형 선생도 마찬가지로 불같이 화를 냈죠. 이놈 자식들이 이게 지금 정신 있어 없어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맞아요. 총독부가 빠졌을 때 그래도 인정하긴 싫지만 얘들이 그래도 억압이지만 질서는 잡았어. 법이라는 것도 불법이지만 다 만들어가지고 질서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들이 한순간에 빠지는 순간 무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죠. 그러면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와 했는데 이거 뭐야, 일본 놈들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제 끝난 거잖아. 니들은 뭐야? 그러면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대한독립 만세하면 사람들이 막 정신 놨습니다. 기분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다가 만세 거리에 쏟아지다가 사람들이 자빠지면 그걸 또 밟고 가고, 그럼 밟힌 사람은 죽겠죠. 그러니까 막 이런 무질서. 그리고 법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무질서가 돼버리잖아요. 이 사회 혼란이 좀 걱정되긴 하고, 그리고 여운형 씨는 또 무엇을 만들었죠?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여운형 씨가 그래 좋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럼 니들의 권한은 우리가 무조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이제 조건이 있어. 니들이 지금 억압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법 내놔. 풀어줘라. 석방해라. 그렇다면 뭐예요? 당시의 정치, 경제, 사법은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석방해라. 아예 해드려야죠. 이렇게 나오고, 또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 없으니까 식량 놓고 가. 식량이 어디 있어요? 니네 식량, 군량미 있잖아. 놓고 가. 예, 다 놓고 갈게요. 뭐 이런 조건을 다 제시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조선 총독부는요, 조금 있다가 이 똑같은 때 당연히 미국과도
미국과도 합의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합의를 딱 봐요. 그럼 미군에서는 뭐라고 하죠? 당연한 얘기. 우리는 전쟁은 했어도 전쟁이 끝났을 때 니들이 패전국이면 우리 승전국으로서 지킬 건 지킨다. 그러니까 니들 다 옮겨주겠다. 이런 국외적인 움직임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운형 씨는 이때 광복을 맞이한 순간 무엇을 만드냐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이름하여 그 앞자 따서 건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준위를 만드는데 이것이 언제요? 1945년 8월 15일 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조선 건국 동맹에 만들었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확대 개편하는 건데 이 내용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가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준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8월 15일 날 광복과 동시에 여운형 씨가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광복 축하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쁨을 만끽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빵빵빵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도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이제부터 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질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종의 경찰 병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치안대예요. 전국 치안대. 그래서 이때 그 완장을 타고 노란 완장 차고 있는 사람들이 딱 있죠. 호루라기 불면서 어이 안 돼. 찌익삐 그 옆에 보시면 완장찬 치안대의 질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면에 등장하고 이 내부에서 한반도 내부에서는 건준이가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복을 했죠? 미군도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자, 보세요. 미국에서는 이제 광복되는 거 뻔히 알죠? 그러니까 광복되는 거 뻔히 아니까 이제 소련 애들하고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미국은 자유진영, 소련은 공산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엄청나게 좀, 뭐라고 할까,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소련도 강대국이니까 무시하지 못하고요. 소련과 미국이 어떻게 하자?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얘들이 이제 광복을 한단 말이지. 광복하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한반도 질서가 유지하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가 되니까 우리가 이쪽에 진주에서 니들 소련, 우리가 미국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38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둔해서 얘들 통치. 그때 얘기한 것처럼 신탁 통치 비슷한 거 해주는 게 어때? 라는 얘기를 하고요. 얘들끼리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좋지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 애들이 광복과 동시에 욱 하고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놈들은요, 광복을 하면서, 패망선언을 하면서, 미국에게 항복문서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항복문서는 누가 받았어요? 미국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 백성들 잘 들으세요. 자, 광복됐죠? 광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 질서를 지켜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황당하죠.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미군이 들어와? 라고 하는데, 자, 미군정을 설치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군정청을 서울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죠. 그걸 소련 애들은 왜 밀고 들어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얘들이 얘기하는 그 명분이 뭐냐면 봐보세요. 일제강제 여러분 광복이 딱 됐잖아요. 광복이 됐을 때 조선 총독부 건물 없어지고 헌병대 없어지고 경찰서 다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질까요? 안 그러죠. 자, 그럼 8월 15일 날 애들이 부랴부랴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싹 다 집에 갈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짐을 싸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이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하니까 한 달, 두 달은 좋게 걸려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복이 있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딱 보니까 저 총독부 건물 뭐야 부셔버리자 경찰서 부셔버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건주인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이제 엄청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때 이제 미군정은 소련과 합의한 게 그 내용입니다. 대신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일본 놈들의 무장해제를 한반도에서 시켜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니들 일본 놈들 있잖아. 그 일본 놈들의 무장해제를 우리가 시켜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정 간섭이나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러 가는 거니까 좀 지켜봐줘 라고 얘기하면서 45년 9월 달에 서울에 미군정청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소련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은 38도 이남과 이북은 그 서로 건드리지 않는 노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미군과 소련이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게 광복 바로 직후에 왜 미군이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건준위에서는 야, 안 되겠다. 얘들이 들어오면 이 웃기는 놈들이네. 우리가 빨리 정부를 조직하자. 그래서 조선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요. 와, 조금 색채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인민공화국 뭐 같아요? 북한 같죠. 맞아요. 이 여운형 씨는 중도 좌파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여운형 씨와 함께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중도 우파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안재홍인데, 안재홍 씨인데, 안재홍 선생과 여운형 선생이 이제 합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데, 이 안재홍 선생은 지금 이런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빨갱이 국가잖아. 난 싫어. 그러면서 탈퇴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세력은 좌익 세력밖에 없죠.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9월 6일 날 만들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미군청이 빡 들어와요. 그러니까 웰컴. 우리 국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니들은 이것만 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군정이 뭐라고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얘들 웃기는. 니들끼리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자, 알았어. 니들 이거 만들었다. 근데 지금 어떡하냐? 우리가 지금 와서 질서를 지금부터 잡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야. 앞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전까지 있었던 정당 활동은 이전에 정당 같은 것들 있죠? 니들의 이제 정당, 정치행위 이런 것들은 다 무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되는 정당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라 이거지. 예전에 있었던 모든 니들 뭔 정당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도 인정 안 해요? 정부 조직 같은 거 인정 안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었죠. 충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무시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독립활동 다 무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죠. 막 따졌는데 안 돼요. 얘들이 총 들고 안 돼. 끝. 지금부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외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얘기야? 야, 빨리 짐 싸. 우리 빨리 짐 싸고 빨리 국내로 들어가야 돼 라는 거죠.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국 애들이 다 막아요. 못 들어와. 왜요? 야, 우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 이제 들어갈 거야. 햇소리 하지 마. 니들 정당 없다니까. 개인 자격으로 와. 그래서 다 공중분해 시켜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369쪽입니다. 자, 칠판 밑에 보면 건국준비위원회 있죠?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건준이가 만들어졌고 여운형과 안재홍이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지고 전국에 치안대 만들었고 그래서 치안을 유지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놈들이 38도선을 지들끼리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주둔하기 시작했고요. 자, 국토가 분당됐죠. 디귿번. 리을번 보세요.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요. 우리가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이것도 무시당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음번에 보시면 미군정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정부 같은 것들 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비읍번에 보시면 38도 이북 지역은 사회주의가 소련들이 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70쪽입니다. 자, 양괄호 2번에 광복 직후의 정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광복 직후 8월 15일 이후에 정당을 막 만들게 되는데 무수히 많은 정당이 있는데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자, 그 기억번에
한국민주당 있죠? 누구? 송진우. 거절한 다음에 끝났어. 이제 정당 만들자 그러면서 만든 것이 한민당, 한국민주당. 니은번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승만이 미국에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한국독립당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당시에 이제 한국독립당에 활동했던 많은 동지들과 함께 국내에서 다시 조직하는 것이 또 한국독립당입니다. 그 인원 그대로 확대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중도파도 있어요. 국민당, 안재홍, 김규식. 그래서 중도 우파. 그리고 조선인민당은 중도 좌파 여운형. 자, 좌익 세력 박헌현. 자, 지금부터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데 우파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미국과 친미 쪽 자유진영,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 민족주의계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익이라고 보면 그냥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자유진영과 사회진영이 이렇게 공산진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뭐예요? 중도죠. 이 중도파에서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살짝 사회주의 성향이 있다 그러면 중도좌. 그러면 살짝 자유주의 그러면 중도 우파예요. 이렇게 이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파 좌파는 극우 세력, 극좌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소련이 막 먼저 내려오죠. 미국은 내려오는데 좀 오래 걸려요. 한 달 걸렸잖아요. 그렇죠? 8월 그리고 9월에 한 달 조금 안 걸려도 한 달이 넘어갔으니까. 자, 그런데 광복과 동시에 8월 15일 동시에 제일 가까이 있는 소련 애들은 막 내려옵니다. 막 내려오면서 어떻게? 자, 우리는 일단 38도 이렇게 이제 분할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소련이 내려오면서 뭘 가지고 있죠? 사회주의. 요것은 이제 공산주의. 이렇게 돼서 들고 내려오는데 자, 일본 애들은 싹 다 제거하죠. 그렇죠? 일본 애들 싹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당시에 사회주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제거해요. 사회주의 단점이 뭐예요? 빨간색. 피를 봐야 돼.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막 내려오면서 야, 우리 자유국가인데 라고 하면 내려가. 기회 줄게. 내려가. 자, 야, 무슨 얘는 정말 안 되겠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이면서 내려오면서 사회주의를 강요하기 시작하고 북쪽은 벌써 빨간색의 사회주의가 벌써 지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옆에 화북지대에 있었던 김두봉 세력 있죠? 이 김두봉 세력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 뭡니까? 조선의용군이었었잖아요. 조선의용군도 동시에 내려와요. 이 조선의용군이 조금 있다 1950년에 6월 25일에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 조선의용군이 인민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요, 아주 그냥 체계가 잡혀버린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미군이 부랴부랴 들어오면서 야야야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주둔을 해버리니까 이 내려오는 사회주의가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회주의고 자유주의고 다 섞여 살아요. 근데 여기는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혹은 다 죽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광복과 직후에 북쪽은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리는 거고 사회주의 사상이 그냥 팽배해지는 거고 아래쪽은 사회주의, 자유주의가 막 싸우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칼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막아놓고 사회주의 올라가려면 빨리 지금 올라가 라고 기회 주고 문을 걸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현대사회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윗동네는 벌써 사회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 조금 그렇죠. 사회주의 분위기로 빠져버렸는데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영 플러스 그리고 또 뭐예요? 민족진영, 그렇죠? 그리고 자유진영 이렇게 갈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 남쪽이에요. 북쪽은요 벌써 사회주의가 지배해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9월 달이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다 주둔한 게 45년 9월 달.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주 그냥 한 달 만에 분달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미국과 소련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 한반도에 빨리 정부를 조직해라. 그래서 정부 조직하면 우리가 빠져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뭡니까? 시작부터 북쪽은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 만들겠다. 남쪽은 뭡니까? 미국이 자유진영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갈리게 되고 분단이 돼서 사상 분단이 벌써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370쪽에 그 표 아래 중간쯤에 신탁 통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제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열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여는데 이것이 1945년 12월 달입니다. 자, 8월 15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9월 달에 9월 달부터 자, 니들 빨리 정부 같은 거 만들어. 정당 활동해서 정치 활동해서 정부 같은 거 만들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야? 12월이니까 4개월이 지났어요. 광복 이후 4개월 지났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남쪽은 계속 사회주의가 어쩌고 자유주의가 어쩌고 북쪽은 사회주의의 기반을 다지고 있고 정부는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 국제사회에 가서 회의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3국이 모여서 외상회의를 엽니다. 자,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뭐겠어요? 한반도에 빨리 정부를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빨리 정부를 조직하게 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 우리가 일단은 얘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앞장서서 얘들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래,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요것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보자라는 거죠. 세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얘들이 지금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신탁 통치를 해주자.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하는데 미영중소 4개국이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내용이 이제 결정 나게 됩니다. 그것이 1945년 12월 달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국내에서 정치인들이 모스크바 3상회의 연대요. 좋은 일이야. 임시정부 만든다고 한번 두고 볼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회의하는데 이 결정이 봤대요. 와,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 내용 딱 하니까 으아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부터 그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요. 신탁 통치 말도 안 되는. 그럼 지금 일제강점기가 지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뭐 미국과 소련의 강점기 시대가 온다고? 안 돼! 라고 하면서 전체가 반탁 움직임, 반탁 운동이 전개가 됐었는데요. 자, 반대, 신탁 통치 반대한다는 운동이죠. 보통 이제 우익 세력들, 그렇죠? 근데 좌익 세력도 맨 처음엔 반탁이었어. 그런데 이 그 소련에서요, 김두봉, 김일성이를 불러가지고, 야, 니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니들이 이상하잖아. 뭐 신탁 통치 한다고? 안 돼. 이 멍청한 놈들, 야, 봐봐. 자, 여긴 사회주의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럼 지금 보자. 국제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정부 만들 때 방법이 뭔 것 같아? 이 멍청한 것들아. 투표잖아, 투표. 선거로 인해 가지고 선거를 시작해서 투표로 해서 뽑는 거야. 그래,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야, 비율이 1대2인데 니들이 후보자 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신탁 통치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렇게 하자니까. 그런 다음에 니들한테 권력 다 줄 거야. 그럼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찬탁 운동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좌익입니다. 그러면서 이 좌우가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에 반탁운동, 차탁운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고 났더니 이제 중도 세력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얘들 참 이상한 애들이다. 얘들이 역시 극단적이면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자, 이 멍청한 것들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봐. 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중점이 뭐야? 요거 2개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요거 2개잖아. 뭐? 신탁 통치? 야,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정부를 만들었다 치자. 정부를 만들었는데 무슨 신탁 통치야. 신탁 통치의 논의는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 중도파예요.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싹 이상해지죠. 자, 370쪽 3번의 신탁 통치 문제와 좌우의 갈등. 양거로 1번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자, 1945년 12월 달에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가지고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내용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한국이 임시정부를 만들어주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최고 5년간의 한반도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사항을 결정을 했으니 이 결정사항이 또 중요하죠. 이게 뭐냐? 모스크바 3상회의 12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료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여론 뭐예요? 우익 어떻게 해요? 반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죠. 좌익은 어떻게 해요? 반탁에서 찬탁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태도를. 자, 중도파는 뭐예요? 야, 모스크바 3상회의 일단 지지야.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신탁 통치 문제야. 중도파. 그래서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중도파는 중도파대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다가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얘들은 진행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빠른 건 미소공동위원회다. 자, 열자라고 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협상 테이블에 앉죠. 이것이 이제 1946년에 있었는데 46년에 1차, 47년에 2차 이렇게 되는데 모두 다 결렬됩니다. 깨져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 1946년 1차 회의에서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였으니까 얘들 정부 만드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라는 거죠. 소련이 얘기합니다. 간단하지 않냐? 지금 이거 시끄럽잖아. 지들 정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결정사항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만 정치활동을 가담시키자라고 얘기하죠. 찬성 어디예요? 찬탁, 좌익, 일부 중도. 그렇죠? 미국에서는 벌쩍 뛰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모두 시켜야지. 찬성? 그러면 니들 속셈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안 돼. 모두 참여시켜.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엔 결렬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46년까지 정부를 아직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370쪽에 맨 아래 보시면 양괄호 2번에 뭐가 있습니까?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제1차 회의 결렬됐고요. 제2차 회의도 역시 결렬돼요. 근데 제2차 회의는 언제까지요? 47년 7월 달까지.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영향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영향은 뭡니까? 결국에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실행했어요?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안 됐잖아요. 깨졌다니까. 이거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그라미 3번 신탁 통치.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 미군정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신탁 통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얘들은 질서 유지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내정 간섭을 하고 야 니들 정부 만들고 야 이거 우리 지시대로 따라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질서만 만들고 이 국방 치안만 담당해주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탁 통치? 그래서 이들의 결정사항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페이지 374쪽으로 가볼까요? 374쪽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통일 과정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결렬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보세요. 45년에서 46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46년 6월 달이니까 거의 광복된 다음에 1년 동안을 남쪽에서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자. 북한은 어때요? 뭐 그런 싸움이 없어요. 그렇죠? 다 사회주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승만은 완전히 극우 세력 이승만입니다. 그렇죠? 이승만은 정치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이승만이 이제 정읍에 가서
정읍에 가서 이제 유세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정읍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1946년 6월 달에 있었던 이승만의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남한은 엄청나게 극단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자, 북한은 이 빨갱이들, 그렇죠? 빨갱이들이 해서 빨간 국가로 만들었는데 우리 남한만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아직 단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얘들은 미친 듯이 단합돼 있다. 그러면 얘들이 언제 내려와서 우리 빨간 나라가 될지 모른다. 그러지 말고 우리 남한만이라도 어떤 정부기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얘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정부기관을 만들어서 통합의 움직임으로써 정부를 세운 다음에 이들을 흡수 통합하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이 정읍 발언이 발표가 되는 순간 우리 국내 정치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특히나 이제 김구 선생 같은 백범 선생은 이걸 보고 저런 노인네가 노망이 났는가 하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반쪽짜리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고 독립활동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물론 이 이승만이 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김구 선생은 한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좌익 세력은 어떻습니까? 이거 좌익 세력도 마찬가지.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 그렇죠? 좌익 세력은 뭐예요? 통일국가 만들어야죠. 통일국가, 빨간 나라 좀 있으면 되는데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뭐 분단국가 만들자고? 안 돼. 그러면 이제 우익 세력 있죠. 그래서 우익 세력은, 극우 세력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 옳소 그렇습니다. 얘들 아주 그냥 빨갱이들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 모습을 보고요.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막 극단적으로 갈려버렸죠. 그러니까 같은 우익 세력이라도 좀 이상하게 갈려버렸고 좌익은 좌익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이 발언 하나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누가 나서냐면 중도 세력들이 나섭니다. 중도 세력들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분열되는 이 분열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중도 세력들이 모입니다. 이른바 좌우 합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좌우 합작. 그래서 중도 세력들은 야, 극좌파, 극우파는 대화를 아예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중도 세력들이 중도 우파면 우익 세력과 얘기를 하고 중도 좌파면 좌익 세력과 얘기를 해서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서 그 통합 분위기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움직임이 좌우 합작 운동이에요. 중도 좌 세력은 여운형 씨가 맡았고요. 중도 우 세력은 김규식 선생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중도좌, 중도우 세력이 모여서 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374쪽에 2번 좌우 합작 운동 나와 있죠. 배경이 뭡니까? 양괄호 1번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동그라미 1번 배경. 북한은 이미 실질적인 정부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북한은 임시정부를 조직해서요. 여기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서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내용.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양괄호 2번의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남북 분단이 생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전개. 주도 중도 우파 김규식 선생과 중도 좌파 여운형 선생이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이것이 좌우합작 운동이고 이 좌우합작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자, 이 우익 세력들은 이것을 보고 아주 쉬워하고 있다.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 라는 거고 김구 선생은 이걸 보면서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좌익 세력도 역시 마찬가지. 아주 쉬워하고 있네. 아니 무슨 얘들하고 얘기할 거야. 우리가 밀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다들 생각이 틀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중도파만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은번 추진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합니다. 46년 바로 6월 달이죠. 7월 달에 바로 결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회의를 거듭해서 10월 달에는 좌우합작 7원칙 원칙 7가지를 제시하고 이 7원칙에 의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본 미군정은요. 자,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왜요? 미군은 어떻습니까? 미군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얘들 빨리 국가 만들어. 니들 빨리 만들어. 그래야 우리 빨리 집에 갈 거 아니냐. 우호적인 입장인데 대신 미국은 누구 싫어해요? 이 좌익, 사회주의 엄청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운형에 가서 우리 100원 필요해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켜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김규식 선생이 찾아가서 100원 필요해라고 얘기하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우익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미군정은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지금으로 따지면 의회, 국회 같은 것 이런 권한을 주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니들이 법도 만들고 한번 해봐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잘 안 되죠. 왜? 극좌, 극우 세력은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화 안 된다고 어떻게 사회주의 애들하고 얘기를 해 어떻게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참여를 안 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운형 씨가 암살당하면서 한쪽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합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깨지는 것이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자, 한쪽 페이지 넘어가서 375쪽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미국도 지쳐버렸어요. 야, 얘들 도대체가 지금 언제입니까? 47년인데 47년에 이 좌우합작 안 됐어요. 게다가 47년 7월 달에는 또 뭐 있었어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인데 역시 그것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이건 도대체가 안 되겠다. 얘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고 이걸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결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375쪽. 그래서요. 자, 미국은요.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 유엔 국제사회에서 좀 해결 좀 해달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47년 9월 달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이걸 받고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 지금 뭐 2년, 3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국제 대사들이 다 모입니다. 외교관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논의해보자 이런 회의가 열리는데요. 자, 이 47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을 봤어요. 야, 이거 간단한 거 아니야? 원래 하던 대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를 해라라는 거죠. 어떤 총선거? 인구 비례에서 총선거해라. 그래서 총선거라고 하면 남한과 북한 1대1로 다 1인 한 표제로 해서 선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때 소련은요. 아주 쉬워하고 있네. 니들 움직임 내가 모를 것 같아? 나는 반대 하면서 불참을 하고 반대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유엔 총회에서는 결정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유엔이 이제 또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1월 달까지 무엇을 만드냐면 임시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국 임시위원단을 만듭니다. 임시위원단을 만드는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총선거의 감시 목적이에요. 자, 8개국 대표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들은 어떤 역할이냐? 자, 들어갔어요. 입국했어요. 그 다음에 야, 한국 니들 이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왔어. 그러니까 자, 빨리 투표소 만들자. 투표 만들고 그리고 자, 선거활동에 투표해. 자, 우리는 그거 감시해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설득이 아니야. 그냥 와서요. 선거에 관한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러 들어온 겁니다. 자, 이들이 들어왔는데요. 남한에서는 웰컴이죠. 어서 오시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입국 거부시켜 못 들어오게 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남쪽은 들어와서 와 되는데 북쪽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시위원단이 다시 유엔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엔에 다시 알리죠.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뭐가 심각해? 48년 2월 달에
내가 갔다 왔는데 안 하겠대. 그래서 얘들은 지금 걸어 잠갔어. 근데 남쪽은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회의를 다시 한번 하자. 근데 총회는 했죠.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소총회를 열어요. 자, 소총회를 여는데 여기에서 다시 결정을 봅니다. 소총회에서 결의했어요. 자, 그러면 하겠다는 데서만 해. 이게 뭡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해버려요. 단독 선거. 야, 북한 시키지 마. 안 한대잖아. 남한만 시켜. 이게 지금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때 당시하고 느낌이 예전에 우리 이승만 정읍 발언 막 이런 거라고는 차원이 틀려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봐버린 거야. 그럼 지금 시간이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해라라고 하는데 5월 10일 되면 분단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펄쩍 뛰는 사람들이 생기니 그것이 좌익 세력과 그리고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죠? 김규식 선생.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규식아, 우리 시간이 없다. 이거 일 진짜 예전하고 분위기가 너무 틀려서 자, 이 북한에 가서 이 북한에 지금 대빵이 누구예요? 김일성과 김두봉이에요. 김두봉. 이들을 빨리 만나자. 그래서 얘들하고 빨리 지금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국가로 우리 스스로 빨리 이 안에 결정을 봐야 된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아까 이승만 세력, 우익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웰컴이죠. 내가 원한 대로 됐잖아요, 지금. 야, 내가 이승만 정읍 발언했었는데 그게 됐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48년 2월 달에 결정을 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48년 5월 달에 5월 10일 날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활동들이 다 무의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총선거를 실시하고요. 남한의 국회의원 198명이 국회의원이 뽑힙니다. 198명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5월 30일 정도에 국회가 열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총선거를 기점으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초대 국회의원이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쪽에 정부 반쪽짜리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양괄호 2번에 페이지 375쪽에 양괄호 2번 50총선거 반대운동이에요. 자, 이 50총선거 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움직여서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김구가 그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자, 양괄호 2번에 50총선거 반대운동 동그라미 1번 남북협상. 그래서 1948년 4월 달에 있었는데 자, 그 읍고함이 언제예요? 2월 달이죠. 결정 보고 그 다음에 슬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내가 평생을 바쳐서 반쪽짜리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활동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반대하고 빨리 이들과 만나서 통일정부에 힘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38도 선을 베고 쓰러질지라도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것이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이 만났던 남북 협상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1948년 4월 달에 잘 들어보세요.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열려요. 엄청 길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하고요. 남북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때 가보니까요. 진짜 북한 같은 경우는 벌써 국가야, 국가. 하나의 국가. 그러면서 완전 조직화가 돼 있고 당도 막 일당으로 해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이 아이고 김구 선생 오셨습니까? 백범 선생이 오셨네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죠. 강단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김일성이 다 만들어 놨어요.
쫙 사람들이 눈빛이 다 빨갛죠. 이러고 있고 김구가 딱 올라가려고 이제 딱 이제 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김일성이 딱 얘기하죠. 아, 우리를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아유 남쪽에서 그 백범 선생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아, 지금 북한 박수치는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국가 건설을 하는데 김구 선생이 일조를 하러 오셨다. 뭐 분위기 좀 이상하죠. 김구 선생이 뭐 딱 갔는데 좀 이상해요. 아,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에 김구 선생이 와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벌써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됩니까? 깨져요. 규시가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다시 남쪽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남북협상 1948년 4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0총선거 반대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결국에 이 50총선거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구, 김규식 그리고 좌파 이런 사람들은 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 국회의원이 못 되시는 양반이 김구 선생이에요. 초대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이 되든가 뭐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여기에 참여 안 하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있으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4월 달에 48년 4월 3일에는 남쪽에도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주도예요. 이 제주도 4.3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제주도에서 역시 마찬가지 50총선거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들고 일어나냐면 이 사회주의계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반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사회주의 국가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4월 3일이면 미군정이 집권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미군정이 서북청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서북청년회와 함께 그리고 요 길로 진압하러 가게 되는데 보세요. 이 미군정 서북청년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예전에 광복 이후에 이 사회주의가 넘어왔죠. 사회주의가 넘어오면서 이 가족들을 싹 다 죽여요. 피를 보면서 사회주의 믿어 그러면서 죽이는데 싫어 그러면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요때 사회주의 때 사회주의의 그 부모나 형제들을 싹 다 잃어버린 젊은 청년들. 그래서 사회주의를 뼛속까지 싫어하는 이 젊은 청년들이 남쪽에 와서 조직한 단체가 서북청년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 사회주의. 근데 지금 사회주의가 폭동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미군정과 서북청년회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내려갔더니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닌 거예요. 자, 제주도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맨 처음에 이 선동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계가 맞아요. 사회주의가 팍 선동을 합니다. 근데 제주도 도민들이 이걸 딱 들어봤더니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주객전도 돼요. 제주도 도민들이 반대하자 그러면서 반대 연일 통일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고 반쪽짜리 국가 반대한다고 도민들이 더욱더 크게 그래서 완전히 도항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 제주도 항쟁인데 미군정과 서북청년회는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빨갱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봤더니 이거 봐라. 다 죽여. 그러면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서북청년회도 얘들도 내려와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입니다. 제주도 4.3 사건. 실제로 제주도에서 이것을 겪으신 그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직도. 근데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그 빨갱이들이 뭐 어쩌고 그 미군 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발발 떨어요. 왜냐면 그렇게 막 그냥 갖다 죽여버렸다는 거지. 제주도 사람들 보면 그냥 길 가는 사람 죽여버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주도 4.3 사건은 학살극이었죠. 학살극. 자, 그래서 지금 이 총선거에 국회의원이 뽑혔잖아요. 국회의원이 원래 우리는 300명, 300석이 의석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인구는 1대2였어. 그러니까 300석 중에 100석은 북한석으로 일단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 계획은 뭐였냐면 요거 만들면 자연스럽게 얘들이 나중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궐선거를 해서 100명을 추가해서 300석을 채우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석만 선거를 한 거예요. 투표를 한 거고 그리고 이 200석 중에서 2석이 없네요. 어디 있었냐면 이 제주도는 의석수가 3석이었거든요.
세석인데 이 제주도 4.3 사건 때 이 두 개 선거구가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안 뽑혀. 그래서 198명이 선출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75쪽까지 했었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376쪽 들어가겠습니다.